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월 26일 오후 5시가 넘었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이제 총선과 관련된 우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 내 움직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중권 전 교수가 얘기하는 현 여권에 대한 비판 전략, 이거를 여러분들께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현재 우리 야권에 있어서 이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보수 대통합 문제입니다. 이 보수 대통합 문제에 대한 여론의 추이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다면 박형준 통추위 위원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통합 작업, 현재 전반적인 평가는 7부 능선은 넘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이 합당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공천 지분 문제라든가 또 지도 체제 문제, 이런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도 물론 남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큰 틀에서 대통합의 원칙에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실무 협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자유한국당과 새 보수당과의 당대당 통합 문제도 별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본다면 이제는 7부 능선을 넘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 이거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이 보수대 통합 문제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의 전격적인 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황교안 대표가 보수대 통합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이제 간간히 그동안에도 우리 야권, 우리 보수 중심의 야권에서는 이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더군다나 운동장 자체가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이렇게 보수가 쪼개져 가지고 과연 이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러한 우려와 그리고 불안 항상 도사리고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우파 진영을 전부 하나라 묶어야만이 이번 연말에, 지난 연말에 있었던 4+1 협의체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국회 운영을 막아낼 수 있다고 하는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물론 당 내부적으로 황교안 대표에 대한 비판론도 일부 작용을 했겠지만은, 그런 면보다는 큰 틀에서 이제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지는 선거를 해야만 되는데, 이 심판론이 압도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집도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집도끼 지지 플러스 중도 등의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바로 문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수적 열세의 패배를 지난 연말에 공수처법, 그 다음에 연동형 선거제 개혁, 또 수사권 조정 등등 여러 가지 비민주적인 그러한 독재적 법안들을 통과시킬 때 우리 우파 진영의 정당들이, 그리고 우파의 국민들이 절실히 느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 대통합 열차가 일단 개문 발차했지만 7부 정도는 능선은 넘어갔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고, 이제 2월 중순경에 통합신당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스케줄을 설정해 놓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황교안 대표의 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진 빅텐트 설치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만약에 이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러한 안을 제안한, 그리고 108석의 제1야당인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 지분과 그리고 정치적 위상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것이 정치적인 작동 원리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황교안 대표의 이번 총선 전략, 그리고 2년 후에 있게 될 대선 전략에도 상당하게 유리한 정치 기반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황교안 대표 말고서 지금 대통합의 열차에 함께 타 있는 분이 바로 유승민 의원입니다. 이 유승민 의원에게도 결코 손해볼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이런 황교안 대표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공세적 이러한 통합에 관해서 유승민 의원은 상당히 신중하고 그야말로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가는 통합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전에 만나자는 것도 하는 황교안 대표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이 통합의 3원칙 반드시 수용하라. 그리고 당대당 통합으로 나가야 된다. 이러한 대원칙을 계속 제시하면서 조심스럽게 한 보 한 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시키는 것이 바로 유승민 의원이다. 그러면서 유승민 의원은 이미 도당 창당의 등 작업을 계속, 신당 창당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본인은 대구가 험지라는 말을 계속 하면서, 이 험지, 대구만큼 험지가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일단 대통합에 응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이 바로 누구냐, 이제 원희룡 현 제주도 지사인데, 이 원희룡 지사도 황교안 대표의 러브콜에 응하면서 이 보수 빅 텐트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희룡 의원에서도 과거에서부터 이 젊은 소장패 개혁같이 이런 걸로 이 브랜드가 정해져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미 2선을 하고, 또 차기 이 지사 선거에 나올 경우 3선을 갈 수 있지만, 현재 제주도 내 분위기를 보면 거기에는 민주당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3선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현실적인 측면도 정치적 계산에 넣었을 것이고, 이 제주라고 하는 지역의 지역 정치 기반에 장기간 빠져갈 경우에는 결국 본인이 전에서부터 대선 주자 군에 속해 있었는데, 대선 주자 티켓을 따는데 매우 불리하다. 그래서 중앙정치로 바꿔 타야 되겠다. 이러려면 이번에 보수 대통합의 열차에 몸을 실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황교안 대표의 러브콜에 일단 동승한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이러한 보수 대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여론추이는 어떤지 말씀을 드린다면, KBS에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수 통합의 필요성 50.7%가 수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13.2%에 불과합니다. 저도 우리 지역 주민들과 접촉해 보면 무조건 하나가 돼야만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특히 제 지역구 서초 갑 지역도 이 새 보수당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새 보수당 현직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 현직 의원과 저와의 싸움에서 제가 이기기 위해서는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 서초도 굉장히 강한 보수의 상징, 심장이기 때문에 각자 나와도 새 인물에 대한 강력한 우리 주민들의 희망치가 있고, 그리고 정말 지금 외교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민생경제도 파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의 과거 경력을 볼 때 이러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도 제가 적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통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제가 반드시 총선에 압승할 수 있는 기반은 일단 갖추고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여기에 제가 연연하지 않고 보다 더 열심히 그 마지막 4월 10월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지금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그렇지만은 통합하라는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하다. 그럴 때 이 보수통합 50.7% 저도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통합 범위를 보면 KB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한국당과 새보수당, 그 다음에 우리공화당, 플러스 안철수 계열까지 전부 아울러야 한다는 여론이 44.6%, 그리고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양당 통합이 19.6%, 그리고 한국당과 새보수당, 공화당 이 3당 통합은 12.4%, 즉 안철수계를 빼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정계 복귀에 대해서 KBS 여론조사 결과는 70.6%가 기대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걸로 본다면 일단 보수 통합 출발을 잘했고, 우리가 이 보수 통합의 주도권을 장악한 거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과의 지지율은 최근 설 직전 여론조사 결과 한 자릿수로 좁혀졌습니다. 이렇게 한 자릿수로 좁혀진 것은 민주당이 40%대의 지지율 가까스로 지키고 있어요. 40.4%. 그리고 한국당은 32.1%. 그래서 지지율 격차가 8.3%포인트 차로 줄어들었는데요. 이것은 지난해
7월과 8월 조국 사태 때 나타났던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국 사태인 8월 두 주차 주간 집계에서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이거는 40.6%였고 한국당 지지율 40.6%였던 지지율이 3주차에서 38.3%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40%대가 붕괴가 됐는데 그때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과 비슷한 지금 지지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현 정권의 국정 실패, 그 실패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피로도, 실망, 이것이 총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더 외향적 분출이 심해지고 그럴 경우에 민주당의 낙폭은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그야말로 우파적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중도파 우리 유권자들이 합세하게 될 경우에 이번 4월 총선에서의 민주당의 실패 저는 충분히 예견이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수세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저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중권 교수가 이제 한마디 얘기를 했어요. 문 정권이 옛날 박근혜 대통령이 40%대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40%대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고 있는데 그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게 된 것은 바로 태극기 부대가 달라지지 않고 계속 딱 뭉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문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본래 가지고 있던 문파의 지지층인 문파, 그 다음에 태극기 부대에 따른 보수 정권이 40% 40% 지지를 보이고 있는 이 태극기 부대라고 통칭되어지죠. 우리 자유우파들이. 이런 것들이 바로 결국은 문재인 정권을 버텨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은 꼴통 전략만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경일병도의 꼴통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꼴통다운 지지자들이 꼴통다운 지지를 다져놓는 꼴통스러운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문 정권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는 말하자면 이 진중권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에서는 이 40% 그래서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국정 실패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40%만 갖고서도 자유한국당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설령 보수통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40%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이상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유의 폭력 속으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거하거나 억압하는 작업에 기꺼이 사용당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이러한 조국기 부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태극기 부대처럼 조국기 부대. 예, 이런 거를 계속 써나갈 것이다. 이렇게 진중권 교수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한 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황교안, 유승민 과연 어디로 출마할 것이냐. 각자 험지 출마를 밝혔습니다. 이미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대구만큼 험지가 어디가 있느냐. 이미 대구에서 4선까지 했어요. 지난 탄핵 국면에서도 진박 간별사까지 경상도에서 떠돌아다녔지만 이 유승민 의원에 대한 당시의 지지표가 70%가 넘어요. 그 정도로 4선까지 했는데 지금은 판이 싹 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문 정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 이것이 결국 유승민 계열을 비롯한 바른 현재 새 보수 당의 몸을 담고 있는 세력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이 어울려져 가지고 대구에서도 이렇게 이 반유승민 여론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의원이 대구만큼 어디가 험지냐 나는 대구에서 출마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지만 통합 과정에 따라서 서울 출마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이런 여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평가가.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
험지론을 지난 1월 3일 날 느닷없이 광화문 집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험지하다 보니까 그 종로가 아니고 다른 세종, 용산, 구로 이런 지역도 험지다. 그래서 이기는 험지를 찾는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지금 험지론에 관해서 찬반 양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고, 또 미래한국당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표의 험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를 종로로 딱 설정해놓고, 말하자면 우리 황교안 대표를 불러들여가지고 자기들이 짜놓은 선거 전략에 우리 자유한국당과 황교안의 카드를 써먹어가지고, 앞에서 진중권 교수가 얘기한 대로 그들만의 콘크리트 지지층 40%만 갖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위기의식도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한국당과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갑자기 이번 검찰 인사 그리고 직제 개표를 계기로 해서 우리 중도를 포함한 우파들의 반감과 불만,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지지율을 한 자리 격차 수로 줄어들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과거 지난 2016년 선거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 180석까지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만에 빠졌었는데, 민주당이 이런 자만에 빠지다 보면 결국 이번 21대 총선에서 참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부 위기감이 지금 노출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전후 좌우 기승전결 딱 할 때 기도 그렇고 결도 그렇고 무조건 민주당 심판 선거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각하지 않고서도 현 정부 여당에 대한 국정 실패가 우리 국민의 인내의 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심각하다. 민생 경제의 파탄, 그리고 안보 파탄,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 정권 심판적 선거가 되도록 우리 우파 진영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오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렇게 안보정론 꼭 새롭게 구독자를 늘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제가 압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그리고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지역구는 고속버스 터미널인 모든 반포동과 잠원동, 그리고 방배 본동과 1, 4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에 계신 지인분들께 저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나가는, 즉 헌법가치 최고의 수호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